최근에 이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된 좀 뭔가 석연치 않은 사건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2020년 12월 21일 저녁에 네. 그 왕복 6차선 도로에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때 녹색불이었습니다. 네. 건너던 20대 여성이 갑자기 나타난 승합차에 의해서 치여가지고 사망을 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 그 운전자는 속도도 전혀 줄이지 않고 신호등이나 횡단보도의 녹색불을 전혀 인지하지 않는 거죠. 더군다나 네.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것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자기의 의지로 지금 운전했는지조차 의심스러워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피해 여성을 이제 자동차로 치여가지고 네. 결국에는 그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한 사건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항상 그 전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신호등까지 있었고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그 건널목 횡단보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무시하고 그냥 사람을 밀고 지나가 버린 것이죠. 네. 이번 사건은. 그러면 이 가해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뭐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도로교통법상 위험운전 치사죄가 이제 적용이 돼야 됩니다. 네. 이게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이 좀 어렵잖아요. 가만히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그냥 자동차로 밀어버린다. 이거 상상할 그렇죠. 수가 없는 건데 그렇다면 보통 이제 음주운전일 확률이 높죠. 대부분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접촉사고만 발생해도 음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 또 음주가 나왔나요? 수치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안 나왔어요. 굉장히 황당한 거죠. 네. 맨정신에 이 사람을 밀었나? 그분의 이제 상태를 살펴보니 네. 이제 정상인과는 조금 이제 많이 달랐던 거죠. 아. 네. 말도 횡설수설하고 발음도 어눌하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약물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근데 약물 검사 반응에 이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예, 이분이 이제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예. 원래 이제 도로교통법이 원칙적으로는 적용이 돼야 되는데 예. 이제 도로교통법보다 이제 좀 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있는 이제 위험 운전 등 치사상 그 법률을 적용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사람이 마약을 투약을 했다라고 하면 양성이 나왔다면서요. 그러면 마약류 관리 위반에 관한 법률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아무래도 약물 투약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법은 이제 실질적으로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위험운전 치사 이걸로 지금 기소가 된 건가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그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약물 투여한 시기, 일시, 장소가 이제 기본적으로 특정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수를 하신 거죠.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일시가 사고 나기 6일 전에 자기가 6일 전에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운전 당시에 이 사람이 약에 취해 있었는지 여부는 이제 수사기관이 밝히지 못했습니다. 본인의 자백에 의한 것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당일에 약을 했다거나 현재 약을 한 상태라는 것은 네. 그 현장을 덮치지 않는 한은 쉽게 밝히지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운전 중에 약물의 영향을 받아서 운전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단순히 이제 추정일 뿐인 거죠. 아, 예. 지금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맹점 때문에 가장 핵심이 될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판검사가 위험운전 치사 이 혐의를 적용을 시킬 가능성을 검토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은 이게 이제 특가법상 이제 위험운전 치사를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좀 어렵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사재판하고 달리 형사재판은 이제 법관의 확신에 이를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상황에서 마약 투약 시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사건 당일에 그 약물을 했다는 것을 네. 사실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현재 지금에 이제 이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 입장에서 굳이 이거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를 이제 적용해가지고 기소했다가 만약 무죄 판결이 나와버리면 오히려 그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씌워주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일주일 전에 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사건처럼 지금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정말 이 구멍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조금 특수한 상황인 거죠. 그 사람들이 네. 이제 약물을 한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범죄가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처벌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처벌이 되긴 하지만 현재 이 사안에서 굉장히 강한 형벌이거든요. 이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이제 형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법조항을 적용을 못 하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어느 시점에서 투약을 했다라는 것까지 조금 이렇게 발전이 됐으면 이런 좀 억울한 사건에 있어서 해결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러니까 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독이 되잖아요. 몸에서. 네. 근데 마약도 해독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데 문제는 마약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했는데 약물 수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 당일 했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사람에 따라서 네. 그리고 오래전에 했는데
또 모발에서 일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좀 너무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음주하고는 조금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앞으로는 뭐 기술이 좀 더 발달한다면 네. 그 시기도 이제 특정해서 아마 법원에서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빨리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김용석 변호사님과 함께 약물로 인한 사고로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